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 2018 버전을 공부하게 될 최승훈 강사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게 될 텐데요. 우선 일러스트레이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상식과 그 다음에 설치 방법이라든지 기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생각하면 보통 생소하죠. 보통은 다 포토샵을 주로 많이 쓰시거나 많이 들어보셨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여러분이 내가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필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작업을 할 때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는 이 포토샵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예로 여러분 옷 입으시죠? 예. 옷 안 입으면 큰일 나죠? 예. 옷을 입으면 옷에 여러 가지 패턴 문양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들을 직조기계로 짤 때 그 모양을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인테리어 한다고 집에 스티커 같이 해서 시트지 같은 걸로 해서 창문이나 또는 자동차에도 요새는 시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많이 붙여요. 이런 것도 전부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해서 시트지 커팅하는 갖다 주면 거기서 전부 깔끔하게 커팅을 해서 줘요. 그러면 우리는 띄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일단 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열었습니다. 아담한 집들이 있고, 그쵸? 자, 여기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깔끔해 보여요. 괜찮죠? 좀 더 확대를 합니다. 경계선 부분이 어떻게 되죠? 뭉개지죠. 축소를 해서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대를 하면 전부 뭉개져 있죠? 이 경계선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색에서 이 색으로 그라데이션 같이 먹어 있죠? 사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확대를 하게 되면 100% 이런 식으로 다 뭉개져 보입니다. 이렇게 뭉개져 보이지 않는 사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확대를 300% 정도 했어요. 근데 경계선 부분이 전부 뭉개져 있죠? 요게 100%입니다. 여기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죠?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사진은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대하면 깨집니다. 무조건. 안 깨질 수 없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뭐 보시잖아요. 뭐 로고라든지 사인물이라든지 간판 이런 데 보시면 이런 모양들 많이 나와요. 이것은 확대를 하면 깨집니까? 안 깨지죠. 이것은 지금 현재 2400배를 확대한 상태예요. 4800배입니다. 깨집니까? 안 깨지죠. 일러스트레이터의 최고의 장점은 확대를 하던 축소를 하던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의 최고의 장점이 되겠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 모양을 좀 잘못 그리게 되면 더 티가 나겠죠. 확대를 하면. 하지만 그거 외에 이 그림 자체가 뿌옇게 된다든지 경계선 부분이 뭉개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면요. 포스터 같은 것들도 이런 식의 것들은 전부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립니다. 안 깨지죠. 깨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이다, 저것은 포토샵 작업이다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경계 부분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들은 모두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경계 부분이 칼처럼 딱 떨어지지 않죠. 이런 것들은, 이거는 부드럽게 색깔이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포토샵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작업의 차이예요. 그래서 커팅하는 거에는 전부 이런 게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 부분이 불명확하면 커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트지 같은 거 커팅할 때는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야 경계면이 깔끔하게 잘려나가겠죠. 명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는 간단한 전단이나 그 다음 카다록 같은 것도 전부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알아두시면 실생활 같은 데나 보고서, 리포트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두시면 좋고요. 포토샵만 배우는 거는 반쪽밖에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에도 이 일러스트레이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써야 100%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은 일러스트레이터 하나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만 배워도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물론 포토샵과 같이 연동을 해서 쓰면 좀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퀄리티를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자체로는 충분히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한번 봤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뭘 하는 거냐.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터는 왜 깨지지 않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뭘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포토샵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를 그렸다고 한다면 이 선 부분이 어떻게 그려질지, 이 선 부분이 어떻게 그려질지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곡률이 있겠죠. 원이니까 곡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는 계산을 해요. 그래서 확대를 하게 되면 그 공식에 따라서 얘를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포토샵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해당하는 부분의 곡률을 계산해서 다시 그려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무한대로 확대해도 계속 그 곡률을 계산해서 지속적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전부 수식인 거예요, 결국은. 예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같은 거 나오죠? 그건 어때요? 수식을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모양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전부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고 항상 깔끔한 상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의 원리예요. 벡터 방식이라고 하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쓰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CS 버전이 있었어요. CS3, CS4, 그래서 CS1부터 6까지 쭉 나와 있었는데 어도비가 바꿨습니다. 이번부터는 클라우드라는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구매하는 것보다 많이 저렴하겠죠. 예전에 구매하려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었었는데 요새는 자, 이렇게 빌려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adobe.co.kr 들어가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바뀌게 됩니다. com/kr로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모든 플랜 및 가격 보기가 있죠. 여기 위 보시면 모든 제품 보기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제품만 보는 거고요. 설명이 나오겠죠? 모든 플랜 및 가격 보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라우드를 경험해 보세요 하고 개인, 기업, 학생교사, 대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포토그래피랑 쭉 나오죠. 한번 볼까요? 개인은 뭐 이런데 소속돼 있지 않고 그냥 개인이 쓰는 거예요. 월 11,000원이죠? 플랜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 플랜이 11,000원인데 여기 보시면 포토샵 CC와 라이트룸이라는 사진 편집 전용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라이트룸과 포토샵 CC 그 다음에 20기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렇게 포함된 걸 11,000원에 월 사용료를 내고 쓸 수가 있는 거죠. 11,000원이면 한 달 여러분이 썼어요. 쓰다가 이제 뭐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 안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없어지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사용을 못하죠. 그 대신 돈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을 때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단일 앱이네요. 이 단일 앱은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요거는 이제는 포토 전용으로 나온 거고 단일 앱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하나를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이 가격에 연간 플랜, 월별 플랜 이렇게 나오죠. 연간 플랜 선지불이면 뭐예요? 1년 거를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연간 플랜은 일단 1년 약정을 하고요. 한 달에 23,100원씩 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는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월별 플랜으로 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쓰시다가 좀 더 써야겠다 싶으면 또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모든 앱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어도비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요 가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한정 프로모션이네요. 세일이에요, 세일. 이 가격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거저나 다름없는 엄청나게 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구매를 하려면 뭐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가격으로 다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소비자한테는 아주 좋은 거죠. 뭐 회사에서도 어도비에서도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파니까 도움이 되나 보죠. 그래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물론 아예 그냥 예전처럼 구입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필요 없죠. 그건 전혀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기에서 이용을 하시고 학생 및 교사라면 아주 싼 가격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다 요구는 하지 않는데 가끔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면 교사면 교사, 학생은 학생이라는 자격을 증명하라는 서류상으로 증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가끔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증명을 하면 되겠죠. 예. 아니면 뭐 주위에 학생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요. 그죠? 예. 이렇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이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쓰시면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에러가 많고 바이러스 요새 심각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가격이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꼭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로 해서 구매해서 쓰시는 걸 권합니다. 기업은 당연히 비싸겠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학과나 이런 데 단체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가격이 좀 더 올라가든지 뭐 그러겠죠. 가격대에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구매를 하셔서 일단은 월별로 쓰시라고 그랬어요. 괜히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그 대신 비싸죠. 그 대신 10,000원 차이인데 괜히 또 위약금 내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이 생각이 굳어지시면 그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구매를 하시면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무조건 회원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안 하셨으면 일단은 회원 가입부터 하셔서 로그인 누르시면 아이디 얻기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이디를 하나 만드세요. 이거는 뭐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아이디 만드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되고 아이디 만드셨다고 그래도 바로 구매는 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거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제품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 어도비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통합 관리하는 앱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앱이에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자, 데스크탑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요렇게 요런 모양이 하나 나와요. 밧줄이 꼬여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모양이 나오는데 요거를 눌러 주시면은요. 여기 설치가 됩니다.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클라우드 앱이에요. 이걸 깔아주고 여기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지울 때도 제거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설치해버리면 프로그램 추가 삭제에 가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제거가 안 돼요. 나중에는 포맷 해야 되거나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클라우드 앱을 깔고 여기서 설치하세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일단 이걸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요. 설치라고 뜨죠? 요것도. 자, 요런 것들은 설치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설치가 되겠죠? 물론 한 달은 무료로 트라이얼 버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매하는 게 조금 꺼려지신다 하면 일단은 트라이얼 버전으로 한 달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셔도 늦지는 않겠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는
프로그램이 영문입니다. 이걸 한글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이 혹시나 외국과 관련돼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일이 난 없다 하시더라도 지금 일반적으로 영어를 쓰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시다가 딴 데 가서 하셨는데 거기는 한글이 깔려 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메뉴들을 억지로 한글화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한글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글로 표현이 애매한 거. 이런 것도 한글 이름으로 표현이 애매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한글화를 좀 시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문 쓰시다 쓰시는 분은. 특히 또 한글 쓰시다 영문 쓰시면 아예 적응이 안 되겠죠. 그나마 영문 쓰시다 한글 쓰시면 그나마 적응이 가능해요. 이왕이면 좀 더 멀티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문이 좀 더 낫다는 겁니다. 물론 뭐 나는 꼭 한글을 써야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이제 수업이 영어로 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영문을 권하고요. 영문을 권하는데 이 클라우드를 설치를 하고 앱을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를 그냥 설치해버리면 한글로 깔려요. 그 이유는 여기 사람 표시 옆에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보면 한국어라고 돼 있죠. 근데 의외로 이거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엉뚱하고 깔아서 지우지도 못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잉글리시 인터내셔널로 바꿔주고 돌아가시면 영어로 깔 수 있고요. 한글로 바꾸면 한글로 깔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설치돼 있죠. 아까 한글 버전일 때는 열기였어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왜 여기는 설치라고 나오느냐? 이건 한글로 설치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편집 프로그램이라 한글로 써야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글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어가 기본이니까 설치하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까실 때 반드시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환경 설정에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도비 클라우드 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닫으면 항상 옆에 나와 있고 업그레이드를 할 때 항상 업그레이드 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업그레이드는 꼬박꼬박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어도비가 버전업 주기를 바꾸면서 프로그램이 약간 초창기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 화면이죠. 여기는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는 툴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툴 팔레트. 그 다음 이쪽은 패널들이 쭉 나와 있네요. 여기서 세부적인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업할 때 많이 하죠. 파워포인트로 오늘의 배울 것 주제들 쭉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강의 시간이 25분인데 그 내용 설명하는 걸 가지고 10분을 잡아먹으면 나머지 수업은 15분밖에 안 되겠죠? 그것은 여러분도 손해고, 물론 저는 좀 더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손해입니다. 쓸데없는 내용 계속 나중에 또 반복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OJT 겸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다음 수업부터는 수업에 바로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오늘 배울 걸 말씀드리고 바로 수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거의 25분을 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놓치시거나 하시면 안 되니까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펜 툴에 많이 할애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펜 툴이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펜 툴 쓰면 일러스트레이터 반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 펜 툴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숙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 해본 사람보다 10번 해본 사람이 잘하고 10번 해본 사람보다 100번 해본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펜 툴을 막 쓰는 걸 보면요. 이렇게 막 날아가듯이 씁니다. 예. 자, 이건 왜 그러겠어요? 맨날 쓰니까 그렇죠. 맨날 밥 먹고 이거 하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습이죠.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씩 연습을 해서 한 5일 정도는 해 주셔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냥 수업만 들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업을 안 듣는 게 낫겠죠? 반드시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씩은 시간 할애를 하셔서 꼭 연습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툴에 대해서, 펜 툴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지금은 기초입니다. 기초. 앞으로 한 20회차 정도 기초 과정을 하게 될 텐데, 좀 써보신 분들은 중간에 아시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건너뛰시고 다음 단계로 또 보시면 되겠죠. 물론 초보에 맞추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설명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차근차근 잘 들으시고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펜 툴부터 수업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